어,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이름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일 뿐이지 그 본질은 손혜원 랜드 조성 사업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손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탐욕, 이거를 이루는 과정에 정부 부처가 동원이 됐고 국민의 혈세가 동원이 됐으며 목포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목포 시민의 지방세 혈세가 투입되는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 말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낙후된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도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현지에서 드린 바 있고 이런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개인의 탐욕과 욕심에 정부 부처와 이 지자체가 동원되고 그리고 목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지역 감정에 기대서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정말 퇴출돼야 합니다. 목포의 눈물을 얘기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이 정치인들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어제 정부가 평균 9.13% 인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다만 저는 이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실종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이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각종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책조차 이념에 경도돼서 이념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 이 엄격한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제대로 된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 쭉 있어 왔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그 시기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 초기만 해도 SOC에 대한 예산은 전면 삭감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지 우선 이런 얘기를 해왔고 SOC 사업을 삽질이라고 폄하했던 이 정권이 갑자기 이제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SOC 사업을 그것도 예타를 아예 면제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 이 선관위 조혜주 상임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총선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법과 절차, 원칙, 명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이슈화해서 지역민을 다시 또 속이고 정말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에도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민주당 실세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 친문 인사가 단체장 지역들의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광역단체별로 한 개 정도씩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운을 띄워놓으니까 전국의 기초단체별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해서 광역별로 서너 개, 너댓 개, 대여섯 개씩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청했다가
이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하고 선정된 사업 간의 그 균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했으니까,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했으니까 균형은 어떻게 할 거며,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가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정부가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홀대가 정말로 노골화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상공인 연합회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완전히 홀대하고 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으로 있는 이 비서관이 만든 소위 한상총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 모임하고만 상대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태도, 얼마나 옹졸하고 정말 이 정부의 정책을, 국가 정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포용 성장의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묻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지적하듯이 코드에 맞는 단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다는 점 깨닫기 바라고요. 이제 소상공인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길에 나서기 바랍니다.